네, 안녕하세요. 따라하면 다 하는 3D Max 2020 진행 강사 이대로입니다. 자, 2020 버전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자, 이렇게 따끈따끈한 2020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됐네요. 자, 2020 버전은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으면 트라이얼 버전, 체험판으로 이렇게 구동할 수가 있어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 버전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기존의 어떤 보통 이제 맥스 오토데스크사에서 이전에 첨예한 게 있습니다. 버전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1년에 한 번씩 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그 약속이 지금 계속 지켜지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꼭 굳이 새로 나온 버전을 무조건 써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이제 아니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실무를 진행하실 때, 2012 버전부터 사용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전의 맥스 버전과 지금의 맥스 버전에서 아주 눈에 띄게 완전히 갈아엎는 정도로 눈에 띄게 바뀐 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어떤 이 플랫폼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가지고 나온 것들이 현재의 지금 버전이거든요. 기존의 맥스 8버전에서 4버전을 베이스로 해서 4버전에서부터 8버전부터 이제 2010 쭉쭉쭉쭉 올라오면서 몇 번의 대개편이 있었지만 2012년 버전부터 그 이후에 나온 버전들은 아이콘의 변화 말고는 정말 완전히 달라졌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2020 버전에서는 그런 기능 중에서 챔퍼라든지 인색 기능이 조금 강화된다거나 그리고 인터랙티브 관련된 쉐이딩이 그리고 뭐라고죠? 그래픽 엔진을 이용한 리얼타임 엔진이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쪽에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간혹 가다가 회사를 취직을 했는데 2014 버전이에요, 2015 버전이에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게 쓰는데 지장 없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2014 버전에 작업한 것을 2017 버전에서 혹은 2020 버전에서 오픈했을 때 파일을 열었을 때는 열리지만 2020 버전에서 열었을 때 그걸 2014 버전으로 넘기려고 하면 2020 버전에서는 2014 버전 저장이 되니 17까지밖에 저장이 안 되네요. 네. 자, 17 버전 넘기고 17 버전에 다시 14 버전으로 가야 되는 그런 맹점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쓰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기본 기능들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이렇게 호환도가 좀 낮은 이유는 기존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모디파이도 새로 생겨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전 버전 열 때는 그 모디파이어가 활성이 되지 않아서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링이 깨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기존의 2014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해서 2020 버전 사용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맥스를 이렇게 다운받고 처음 열었을 경우에 아마 이게 떴을 거예요. 어딨니? 웰컴 스크린. 네, 이게 떴을 거예요. 자, 뭐라고 하는지 소개글이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힘들지 않으면 어떻게든 만들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카메라 비포트 표시 제어, 장면 탐색기, 여기서 로그인, 작업 공간 선택, 명령 패널, 시간 및 탐색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한글판으로 보니까 참 이해가 쉽죠. 하지만 맥스만은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포토샵도 그렇고요. 하긴 한글판 포토샵 쓰는 사람 중에서 한국인 중에 좀 장인들이 좀 있어서 포토샵은 좀 덜하겠지만 맥스 같은 경우는 마야도 마찬가지고 3D 툴은 정말로 영문판을 사용하셔야지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제가 찍었던 강의, 한글판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를 찍으면서 저는 스스로 정말 멘붕이 왔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맥스를 처음 정말 시작하신 분들은 무조건 영문판을 사용하셔야 되고, 영문판을 사용한 이유는 제 강의 말고도 여러분들이 또 따로 공부를 할 그럴 게 생겨요. 분명히 생겨요. 따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맥스거든요. 정말 기능이 많습니다. 그때 한글판을 사용하게 되면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한글은 번역이 돼서 나온 게 있고, 어떤 한글은 영문 발음 그대로 그냥 한글로 써놓은 것도 있거든요. 정말 그 번역이 정말 뭐라고 하죠? 정말 힘들어요. 힘들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웰드가 사실 용접이죠, 용접. 자, 용접인데 걔는 용접으로 해놨어요. 뭐 버텍스끼리 붙인다, 버텍스끼리 웰드한다 할 때 용접 써놓고, 뭐 터보 스무스나 메시 스무스 같은 경우는 터보 스무드, 뭐 메시 스무드 이렇게 해놨어요. 뭐 클립스는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그런 자주 쓰는 명령어들이 어쩔 때는 그냥 영어 발음 그대로 돼 있고, 어떨 때는 해석된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따로 공부하시려면 정말 다시 새로 맥스를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갑자기 잡설이 길어졌는데, 아이고 맞추는 거 아니라, 자, 웰컴 스크린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한글로 봤던 내용들 영어로 보니까 좀 색다르죠? 뭐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씬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2016 버전인가 15 버전인가 아무튼 그 버전 때부터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고, 사실 제가 쓰고 있는 버전 2017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커맨드 패널, 타임 앤 내비게이션 뭐 똑같습니다. 얘는 이제 뷰포트를 활용하는 방법, 이제 처음 맥스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게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제 이전 강의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분할해서 뷰포트 움직이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얘도 뭐 다 아는 부분들이고요. 자,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에 그 맥스 내에서 로그인을 해서 이제 무료 소스 같은 거 갖고 오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 자, 체험판 사용할 수 있는 30일 동안 가져갈 수가 있고, 얘를 이제 제대로 사용하시려면 이제 유료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맥스 인터랙티브 리얼타임 엔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리얼타임이 참 쓰기는 편해요. 여러분들이 맥스를 하시면서 주로 이제 V-Ray 많이 쓰시잖아요. V-Ray에서는 요 맥스 인터랙티브가 지원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V-Ray 인터랙티브가 따로 있고, 또 저는 이제 코로나 연대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코로나 인터랙티브가 따로 있어요. 얘네들끼리 호환이 안 됩니다. 서로 프로그래밍도 다르게 돼 있고 되니까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저한테 있어서는 유명무실하고요. 뭐 Get 3D Max 인터랙티브란 써있네요. 자, 본격적으로 자, 사용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를 처음 딱 깔게 되면 모든 게 초기 설정이죠. 초기 설정, 뭐 단축키부터 하다못해 뭐 창 열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초기 설정인데,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바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커스터마이즈에서, 아이고 옮겨졌네 위치가. 자, 프리퍼런스 탭에 먼저 들어가셔서요. 자, 제너럴 탭을 보시면은 내용들이 쭉 뭐가 나오죠. 복잡하게 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몇 가지 좀 특정된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씬 언두라는 게 있어요. 씬 언두. 자, 현재 레벨을 20단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맥스가 예전에 컴퓨터 사양이 낮을 때는 얘를 씬 언두를 뭐 5개, 뭐 7개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때 메모리라든지 CPU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리소스가 맥스 프로그램과 안에 있는 어떤 여러 장면들을 저장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넣어놨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뭐 i5 정도, 그리고 메모리를 16기가 정도 사용하신다면
이 레벨은 그냥 디폴트 값을 쓰셔도 됩니다. 기본 값을 쓰셔도 되고, 좀 사용이 떨어진다. 뭐 i3에 뭐 8기가 이렇게 사용한다면은 얘를 한 반 정도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가 씬을 정말 이것저것 많이 넣어가지고 엄청 복잡한 씬이 됐습니다. 그래서 뷰포트 돌리는데 뭐 하세월이에요. 뚝뚝뚝 끊기고, 그럴 때는 이 씬 언두 레벨을 좀 낮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뭐 이렇게 디폴트 쓰다가 나중에 낮춰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내가 되돌리기 컨트롤 Z를 얼만큼 먹히게 하겠냐 라는 거예요. 실수가 저는 이제 실수가 좀 있기 때문에 20단계를 그대로 놓고 쓰고 있고요. 실수가 없더라도 이 정도 돼야지 나중에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자, 씬 셀렉션, 오토, 윈도우, 크로싱 바이 다이렉션 모드. 얘는 뭐냐? 자, 이렇게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현재 선택이 안 돼 있고,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를 선택하는 방법은 그냥 클릭하는 방법과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그때 나는 CAD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윈도우 모드와 크로싱 모드를 같이 쓰고 싶다고 할 때는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정확한 작업을 위해서도 좋고요. 그러면 윈도우 모드는 현재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을 때 윈도우 모드거든요. 이렇게 살짝 걸친 모드, 즉 크로싱 모드는 활성화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고 싶어도 선택이 안 돼요. 얘를 완벽하게 다 한 곳에 이렇게 넣어야지 선택이 되고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에 왔을 경우는 크로싱 모드거든요. 크로싱 모드라서 이렇게 살짝만 걸쳐도 선택이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되고요. 자,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스파이널스 부분에서 얘가 체크 해제되어 있는데 얘가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서 수치를 바꿀 수 있죠. 내가 이제 숫자를 넣어서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르고 내리락 할 수 있잖아요. 자, 제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쭉 밑으로 올라와요. 쭉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위에서 내려오죠. 쟤를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자, 여기 부분, 내 마우스 근처 부분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저건 사실은 뭐 여러분들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알고 있으면 좋은 기능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체크 해제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자유예요. 여러분들 자유. 자, 디스플레이 뭐 토폴로지 디펜던스 워닝과 디스플레이 스택 컬랩스 워닝이 있는데 어떤 경고창입니다. 토폴로지를 했을 경우에 기존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다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트릴 거냐라고 물어보는 경고창이 뜨게 될 거고요. 디스플레이 스택 컬랩스 워닝 같은 경우는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내가 모디파이 스택을 쌌어요. 자, 이 모디파이 스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제 예전 강의에 다 있습니다. 그때 우클릭을 해서 컬랩스 5를 딱 할 때 이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근데 이 컬랩스 5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고창이 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예스를 하게 되면 이제 아까 그 부분이 저절로 체크가 해제되어 있을 거예요. 예스 하게 되면 쟤는 다른 애구나. 네. 자, 체크가 해제가 돼 있을 거예요. 해제돼 있죠. 이렇게 아까 체크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얘는 이렇게 두 개 해제하고, 자, OK를 눌러서 뭐 이렇게 막 또 몇 개 넣을게요. 자, 컬랩스 올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경고창 안 뜨죠? 다시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 밑에
자, 텍스처 코디네이트라는 게 있는데 use real world texture coordinate. 얘는 써야 될 때가 있고 쓰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보통 체크 해제해 놓으시는 게 좋은데, 자, 우리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어떤 해상도나 뭐 그런 걸로 보통 계산하잖아요. 픽셀을 수라든지. 얘는 이제 이미지의 총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use real world, 말 그대로 현실 세계의 텍스처를 이용할 거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체크 해제해 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매핑을 할 때 갑자기 매핑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안 보일 때 얘를 체크 해제하시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파일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없네. 지금 이제 하고 나서 저도 같이 지금 여러분들과 사용자화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파일 탭에는 compress on save, 즉 저장을 할 때 압축해서 저장한다. 용량을 좀 줄여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increment on save는 이게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번에 그 자료 보면서 제 기억나기로는 데이터들이 적층식으로 쌓여가지고 좀 많이 늘어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compress on save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토백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enable로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토백업 파일 네임을 여러분들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저장되는 것은 이제 프로젝트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 프로젝트 폴더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맥스를 깔고 나서 그 맥스의 C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는데, 자, 맥스를 뭐 다른 드라이브에 깔았다, 혹은 다른 쪽에 저장하고 싶을 때 여기서 내가 직접 지정해줘서 경로를 지정해줘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이 프로젝트 폴더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카이브 형식으로 저장을 할 때요. 아카이브 형식으로 저장을 할 때, 현재 이 강의는 지금 맥스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아카이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카이브는 어떤 씬을 불러왔을 때 이미지가 흩어져 있으면 그 이미지를 일일이 찾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저장을 할 때 아카이브 형식으로 저장하게 되면 그 이미지들을 싹 한 곳에 모아서 압축 파일 형식화 시킨 다음에 폴더가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등이 있습니다. 그 아카이브 파일이 어디에 저장될 것이냐 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기 저장을 할 때 아카이브 이렇게 있죠. 아카이브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미지를 잃어버릴 일 없이 이미지를 바로 이렇게 당겨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따로 이렇게 볼 게 없고, 뷰포트 부분에서 따로 이렇게 만질 건 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체크가 돼 있으면 처음 하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뭐 백페이스 컬 온 오브젝트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처음 만들 때 백페이스 안 보이게 하겠냐, 보이게 하겠냐, 뭐 그런 겁니다. 백페이스는 이 면의 뒷면을 얘기하죠. 원래 면 뒷면을 렌더링 할 때 안 보이거든요. 그냥 뚫려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확인하겠냐 안 하겠냐, 뭐 그런 걸 의미합니다. 조금 맥스를 하면서 얘를 체크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근데 평소에 사용하실 때는 체크를 안 해주셔도 크게 무방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크게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고칠 게 없습니다. 인터랙티브 모드는 맥스를 할 거니까 맥스 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감마 앤 룩업 테이블 모드. 예전에 이 감마의 룩업 테이블 모드는 체크가 해제돼서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나왔었거든요. 이게 체크 다 해제돼 있었어요. 그런데 얘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나는 분명히 밝게 이렇게 렌더링을 뽑을 때는 이미지가 잘 나왔는데 다른 모니터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 이미지를 내 컴퓨터에 열었을 때 내가 맥스에서 보는 이미지와
다른 어떤 프로그램, 뭐 이미지 여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HDC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열 때 이미지 밝기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쇄할 때도 뭐 다르게 나오고, 또 명암차가 너무 커가지고 어두운 부분을 살려낼 때 뭐 과도하게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약간 좀 밝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값들이 많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가지고 보정하기도 쉽고, 그리고 값말을 통합시키기 때문에 인쇄나 기타 이미지 파일 작업할 때에도 일정한 밝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맥스에서 처음에 뭐 이런 값말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는데, 워낙에 디자이너들이 좀 뭐랄까요, 불평 아닌 불평하다 보니까 얘를 아예 기본 체크가 돼 있어서 이렇게 써라라고 나와 있어요. 뭐 그 중에서 어떤 분들, 좀 특히나 맥스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얘를 체크를 해제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 뭐 그런 것보다도 얘를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이미지 그 재질창이 조금 어둡거든요. 볼게요, 한번. 어둡게 나올려나? 예전에 어둡게 나왔었는데. 네, 어둡게 나오네요. 이렇게. 자, 다시 볼게요. 얘를 프리퍼런스 짠. 에헤이. 다르죠? 분명히 전 똑같은 걸 사용했는데 이게 다르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통합해서 통일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편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거 체크 해주는 편이에요. 체크 해제를 해놓고 하는 편이고, 저는 얘를 체크를 해놓고 사용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체크 해놓는데, 해놓는 게 나중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뭐 외국 강의 보더라도 뭐 체크 해제된 사람, 체크가 되는 사람 등등 여러 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는 강조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강요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 렌더링 탭의 부분들 뭐 크게 바꿀 건 없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크게 바꿀 게 없는데, 간혹가다 여러분들 간혹가다가 이게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나는 분명히 이 셀렉트 앤드 무브 툴 W 키를 눌러가지고 화살표가 보여야 되는데 화살표가 안 보여요. 이럴 때 이게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축키로 이게 뭐더라? 단축키 잘못 눌러 꺼질 때도 있고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를 체크가 돼 있어야지 얘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안 보이면 제가 꺼져 있구나 하시면 돼요. 기준모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설정을 저도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맥스의 어떤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도 이제 초기 설정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파일에도 동봉을 해드릴 그럴 계획이고, 뭐 내용들 좀 읽어보면 되겠죠. 할 때 나 기존에 스크립트 이용했던 것들을 끌고 올 것이냐, 뭐 그런 것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는 그냥 기본값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컨테이너 부분들 놔두시고 헬프 부분은 뭐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설정들을 어느 정도 봤어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쪽에 이제 유닛 셋업 들어가고, 그리고 단축키 등록, 그리고 뭐 색깔 바꾸고 싶은 분들 색깔도 바꾸고, 이렇게 내가 사용자 할 때 내가 뭐 보기 좋게 그리고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꾸준히 알아볼 계획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